안녕하세요 여러분, 해피바이스 드론라이더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전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카본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저도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카본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카본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JS 컨버지트에서 카본 관련 리페어 부분에서 전반적인 총괄을 맡고 있는 신민규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카본 쪽에서 몇 년 정도 일을 하셨죠? 했으니까 이제 한 1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10년 전에 카본 관련된 일을 계속 하신 네, 거예요? 초창기에는 저희가 리페어 다들 아시겠지만 리페어를 계속 꾸준하게 한 5, 6년 했었고요. 지금은 하진 않지만 이제 저희가 다른 리페어 말고 카본 쪽 생산 쪽 이런 나름 것도. 이제 국내에서 카본의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다.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카본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카본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아시고 있는 카본 같은 경우는 이제 성형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출인데 찍어낸다. 그렇죠. 찍어낸다기보다는 지금 제작된 그 자전거 프레임이라든지 이런 제작된 형태를 보고 이제 카본이라고 하시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카본이라면 이제 원사, 그러니까 탄소라고 보시면 돼요. 탄소의 원사. 네네, 탄소고 그 탄소가 이제 에폭시랑 결합이 되면서 그리고 열과 압을 주어서 성형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실생활에 제품을 보고 있는 자전거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이제 카본 제품. 그럼 카본이라는 건 실 같은 원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탄화가 굉장히 고온에 탄화가 되어 있는 탄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자전거 프레임이나 휠을 만들 때 틀에 찍어내잖아요. 근데 저도 네네. 잘 모르는데 카본에 이걸 천으로 만들어서 계속 사람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네네. 씌워가지고 두께를 만들어낸다. 네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요즘에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많은 영상이 돌아다니는 영상이 많을 거예요. 제작 같은 경우 보통 일반적인 금형에 플라스틱처럼 사출처럼 딱딱딱 찍어내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 일반적인 금형에다가 이제 카본 프리프레그라는 이제 시트를 이제 적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실이 모여서 천처럼 만들어지고 그죠. 이렇게 그 카본 원사라는 게 네. 에폭시가 기본적으로 함침이 되어 있는 상황이 이제 프리프레그라는 이제 시트 원단이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 원단을 가지고 이제 잘라서 재단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계속 적층을 쌓아주는 거죠. 그러면 카본의 그 원단 위에 에폭시가 발려지고 네네. 그 원단이 올라가고 또 에폭시가 발려지고 원단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법이 있긴 한데요. 카본 자체 에폭시라는 수지를 함침을 해놓은 상황이 이제 프리프레그 원단이라는 원단이 에폭시가 들어가 있는 그렇습니다. 상태가. 그렇게 해서 그것 또한 이제 저희 본사에서는 이제 그런 프리프레그 원단을 함침을 하는 그런 설비가 다 갖춰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원단을 만들어서 그 프리프레그 시트를 이제 적층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층해서 금형을 두고 적층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형을 닫고 열을 주고 압을 주고 해서 이제 실제 자전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그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카본이라는 게 어떤 게 가장 장점이에요? 가볍다? 일단 가볍고 여러 가지 질문 리스트를 되게 많이 주셨더라고요. 네네네. 일단 가볍고 지금 선박 그리고 항공 쪽 항공 쪽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 1차 사고뿐만 아니라 추락했을 때 2차 사고까지 그쵸.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소재들이 전부 카본으로 대부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레저 용품들도 많이 카본으로 넘어가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알루미늄보다 훨씬 더 좋은 탄성과 그리고 이제 강도 그 대신 이제 충격이 되게 약하겠죠. 강도는 강한데 그렇죠. 충격에는 약하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무게는 알루미늄도 훨씬 가볍고. 훨씬 가볍죠. 네. 그럼 정리를 하면 카본이라는 친구는 알루미늄보다 훨씬 가볍고 강성은 강하고 네. 충격에는 좀 약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측면도 측면에서 이제 때린다든지 그런 충격에는 자전거 가만히 세워 놓으셨다가 그냥 그렇죠. 저도 해가지고 시스템 놓고 했었으니까. 그죠. 예. 너무 저희도 많은 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따지세요 저희한테 오히려 연락 오셔가지고 그냥 넘어졌는데 왜 크랙이 나느냐. 근데 그만큼 이제 이렇게 측면 충격이 되게 약할 수 있다. 그럼 정면에서는 충격을 버틸 수 있게 만들 때 정면 쪽은 좀 더 두껍게나 이렇게 강성 있게 만든다. 그렇죠. 일단 헤드 튜브 같은 경우나 설계를 하는 걸 보면 헤드 튜브 같은 경우 굉장히 원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껍게 들어간다. 네네. 그래서 이제 헤드 튜브 그리고 비비 쪽은 제가 알기로 한 24플라이 정도 적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원단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자전거 구조 자체가 워낙 좀
설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체인 스테이 이쪽 쪽에는 아무래도 카본 원단의 적층량이 적게가 얇기 때문에 제일 많이 깨지는 부위이기도 많이 하죠. 깨진다. 네네. 그럼 프레임 자체도 정면에는 더 두껍고 측면에 조금 더 얇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겠네요. 그거는 이제 각 제조사별 따라 뭐 기술과 노하우다 보니까 저희가 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확실하게 힘을 많이 받는 부위 쪽에는 이제 많은 양이 적층이 되게 됩니다. 그럼 왜 자전거가 알루미늄을 안 쓰고 카본을 요즘에 대부분 다 그냥 다 카본, 네네. 핸들바, 프레임, 휠 뭐 대부분 다 그냥 카본을 쓰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일단 무게죠.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뭐 너무 무게에 집착을 하시다 보니까 무게고 강도나 경성이 이전에 일단 그 네네. 가벼움과 그죠. 그 탄성 때문에 네네. 그리고 카본을 많이 쓴다. 일단 라이딩 하셨을 때 지면에 놓으면 오는 충격 잔진동들을 카본이 그쵸. 되게 많이 흡수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에서 카본차를 딱 넘어오셨을 때 그 체감을 굉장히 바로 하실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 쪽도 대체적으로 다 카본으로 다 넘어가는. 그럼 번외의 질문인데 네. 알루 힐이 아니라 카본 힐도 충격을 많이 잡아주고 네, 맞습니다. 카본 스포크면 더 충격을 많이 잡아주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제가 질문 내용에도 잠시 넣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카본 스포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뭐 인장력이라는 게 훨씬 좋습니다. 탄성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건 무게도 자전거 휠 무게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카본 스포크가 굉장히 많이 많이 나오죠, 개발이 요즘에. 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허브랑 일체형으로 많이 만들어져 있었고 고가 힐들 위주로 네, 이제 되어 그렇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에서 이제 카본 소재로 다 바뀌면서 그냥 하나하나 다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스포크가 일체형이 아니고 네네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잔진동 부분도 있을 거고 무게 뭐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알루미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보시네요. 자, 그럼 이제 본부장님이 이제 수리를 많이 하셨잖아요. 카본 수리를. 그럼 카본 자전거나 휠을 쓰시는 많은 분들이 이 카본 수리에 굉장히 예민하고 저도 뭐 예전에 열변이 와가지고 내려앉은 적도 있고 지금 자전거도 카본 수리를 한 2번 정도 했는데 저는 하고 전문 지식은 없지만 실제로 탈 때 큰 차이는 못 느껴요. 네네. 충분히 더 단단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카본 수리에 대한 원리와 수리를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이며 네네. 수리 후에는 어떤 결과가 대부분 도출되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시스템이나 체인 스테이 쪽 작업은 솔직히 일반 라이더 분들이 체감을 못 하실 거예요. 뭐 수리를 하고 나서 이게 물질이 좀 달라진다고 해도 이게 라이더 분이 체감할 수 정도는 근데 시각적으로만 보이지. 그렇죠. 뭐 또 요즘에는 수리 기술이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 하고 나면 이제 시각적으로도 이제 수리했는지 표시가 안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비비 쪽이나 헤드 튜브 이런 쪽은 이제 아무래도 파손됐을 때도 되게 심한 충격이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좀 두껍게 만들다고 네네네.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수리하고 나서도 추후에 에이스라든지 이런 걸 좀 확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예전에 되게 많이 했던 수리 중 하나가 이제 스테레오 튜브 연장. 네네네. 그 드라바오 쪽이나 포크 쪽 스테레오 튜브 연장을 했을 때는 되게 받는 힘이 트위스트가 되게 많이 가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수리하고 나서는 추후에 뭐 에이스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탑튜브나 네네. 저기 허브나 이렇게 힘을 많이 받는 부위가 파손이 되면 네네.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다시 구매를 하는 게 솔직히 안전성은 더 높겠네요. 그죠. 그 탑튜브 정도는 괜찮을 거고요. 헤드 아까 튜브나 말씀드렸던 허브나? 네네. 뭐 드라바오 쪽 유독 또 많이 파손되는 부위가 낙차하시면서 드라바오 쪽이 이제 파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부위는 되게 적긴 한데 계속 이제 기어면서 그죠. 힘이 계속 가해지는 부위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추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요. 수리는 가능하지만. 네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단된 것도 다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 뭐 완전 반파가 돼서 절단된 제품들도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 뭐 8년 7년 동안 그 당시 이제 뭐 선수들 자전거긴 했어요. 엘리트 선수들 자전거인데 엄청 많이 타고 네네. 센 강도로 타는 자전거인데. 그죠.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이 뭐 수리 보고는 다 가능한데 그건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좀 선택을 판단을 해야겠지만.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러면은 돼요. 이제 수리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수리가 대부분 다 가능하네요. 네네. 거의 다 가능하다고 거의 불가능한 보시면 거는 되고요. 거의 없고. 네네. 그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힘을 되게 많이 붓는 부위 같은 경우는 좀 더 조심해라. 네,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고 그게 또 불신이 생기더라고요. 시스템이 그래 생겼는데 그럴 수 있지. 계속 뭐 본인은 이제 뭐 좀 느껴진다.
소리는 그게 느낌이 느껴져? 느껴진다 이렇게 혹시 얘기를 예민하신가 하시는데 네네. 그러면 카본 힐이 예전에 림 같은 게 열변이에서 내려앉는 건 수리가 될까요? 아니요, 카본 힐은 수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 휠은? 네네. 휠 같은 약간의 열변형은 상관이 없는데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열변형 자체가 난 네네. 휠은 웬만하면 수리하지 네네, 말고 맞습니다. 계속 충격받고 돌아가고 이런 힘을 받는 부위이기 네네. 때문에 휠에 대한 카본 수리는 추천하지 않는다. 네, 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측면이 약간 파손이 된다고 했을 때는 작업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네네네. 저희가 뭐 수리 자체를 추천하지도 않고 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열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림은 이제 또 슈와 이런 열이 또 계속 발생되는 네네. 부위에서 열변형이 많이 나니 그렇습니다. 아,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열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폭시 온도 자체가 한 180에서 220도 정도 네네네. 그 견딜 수 있도록 휠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순간적인 온도는 훨씬 많이 올라가긴 할 텐데 그게 한번 변형이 와버리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새롭게 카본층 적층을 해서 뭐 카본을 성형을 한다고 해도 실제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상온에서 경화가 될 수 있는 그쵸, 에폭시를 그쵸. 쓸 수밖에 없거든요. 똑같이 고온 에폭시를 쓰게 된다면 다른 부위도 녹을 수가 있기 때문에 휠은 네네. 진짜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예, 그래서 그 수리했던 부위가 그 열변형 온도점이 확연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카본을 잘 아시니까 제가 림을 타면 간헐적으로 잡고 앞에 잡았다 뒤에 잡았다 이렇게 브레이킹을 하라고 배웠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열변형에는 좀 더 효과가 덜 올까요? 네,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거고요. 한 번에 풀 브레이킹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그렇죠. 잡고 네네. 왜냐하면 열을 조금씩 배출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열변형이 처음에 이렇게 안 나시는 습관이 들이신 분들은 뭐 몇 년 타셔도 잘 안 나세요. 정말. 예. 좀 몸무게 좀 많이 나간 사람이 네. 또 날 확률이 높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카본 수리의 뭐 프레임은 대부분 다 가능하다. 네네. 하지만 휠은 추천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럼 안장도 수리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카본 안장인데 부러졌는데 이거 수리해서 타시는 분들이 있던데. 뭐 저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쵸. 너무 얇고 네. 계속 하중을 받는 부위인데. 네, 맞습니다. 추천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가격이 그냥 사는 값이 더 싸게. 수리하는 것보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카본 수리를 혹시나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힘을 받는 부위 조심해야 되고 네. 휠이라 안장을 추천하시지 않는다. 네, 네. 하지만 프레임에서 힘을 많이 받지 않는 시트 스테이나 체인 스테이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네, 무방하다 보시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본이 아까도 카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네. 피로 강도가 알루미늄보다 이제 강하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 어떻게 카본이 알루미늄보다 좋은 게 가장 큰 게 무게 네네. 맞나요? 뭐 아까 잠시 설명을 드리다 말씀드렸는데 뭐 인장 강도나 피로 강도는 30에서 한 60% 정도 뭐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알루미늄보다요. 네, 카본이 생각보다 되게 높네. 네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좀 데이터로 따지기에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해력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 보여지고요. 제일 좋은 게 이제 요즘 레저 용품들 보시면 골프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라든지 이런 네네네. 것도 이제 스틸에서 이제 거의 전부 다 카본으로 다 넘어가고 그렇죠. 탄성도 좋고. 그죠. 이제 그런 게 있을 거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스프링도 스틸에서 이제 카본으로 넘어가고 스프링이요? 네네. 어. 그래서 이제 기존 금속에서 이제 복합 재료로 지금 다 대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카본이 이제 전체적인 저희 생활이나 레저에서도 엄청나게 네, 많이 이제 맞습니다.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드론 암이라든지 뭐 상공에서 계속 이제 떠다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로도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점점 카본이 우리 생활에 점점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제 카본이 이제 온도에 되게 민감할 것 같아요. 네네. 뭐 더울 때나 추울 때 저희가 자전거를 또 사계절 내동에 타는 또 엄청난 자덕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막 영하 맞습니다. 10도에 탔다가 영상 35도에 막 탔다가 그리고 림 같은 경우에 브레이크를 잡으면 또 그 열에 막 휠이 막 열을 받고 네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이게 카본이 추울 때 더울 때 어떤 영향이 이렇게 크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실생활에 쓰이는 온도에서는 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영하 10도나 영상 네네. 40도 이 사이는 네네. 전혀 상관이 없다. 네네. 거의 거의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뭐 200도, 뭐 100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수지 그러니까 카본의 영향은 없지만 그 카본의
함침이 되는 에폭시의 영향이 카본이 생기기 아니고 때문에 에폭시가. 네네. 열 변형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에폭시가 타서 녹아버리는 거거든요. 아, 카본이 아니고 네, 카본은 네. 엄청 강한데 그죠. 그 접착제 때문에 그죠. 문제가 되는 거네요. 그게 이제 녹으면서 이제 변형이 와버리는 어.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실제 상온에서는 저희가 뭐 타신다고 해도 전혀 무방할 거라고. 그러면 보이고요. 카본 자전거를 저희 테라스에 이렇게 계속 햇볕에 세워놔도 큰 문제는 없다. 뭐 문제는 없는데 아무래도 자외선 자체에는 뭐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것 또한 이제 에폭시가 이제 황면이 온다든지 네네네. 그런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반적인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자동차용 도료가 다 우레탄 도료가 다 도색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클리어 도료가 이제 다 보호하기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외부에 계속 주차를 해놓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 뭐 그게 변색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잘 없긴 한데 너무 오랜 시간 뭐 차량도 뭐 10년, 20년 타시다 보면 도장 자체가 좀 변색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전거도 자동차 도료랑 동일한 도료를. 이게 추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네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네네 뭐 이게 자전거 뭐 30년, 40년 햇볕에 태워드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럼 추울 때도 상관이 없네요. 네 전혀 되게 영하 10도 이럴 때도. 네네. 그럼 영하 10도에서 자빠져서 크랙이 올 확률이랑 네. 영상 20도에서 자빠져서 크랙이 올 확률은 네. 별 문제는 별 상관 이게 깨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 뭐 그거를 수치화를 시키자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분명히 그래도 뭐 아무래도 영하에서 넘어질 때 크랙이 올 확률이 조금 더 기하하겠죠. 그러니까 그 에폭시가 이제 약간 네네. 문제로 깨지는 거지 카본이 깨지는 건 아니다. 네네. 뭐 아니요. 크랙 같은 경우는 카본이 같이 깨지는 게긴 한데 아까 말씀한 열 변형이라든지 열에 문제가 됐다는 에폭시가 다 녹는다고 보시면 돼요. 열은 네. 그래도 뭐 영하 10도에서 더 크랙이 많이 갈 확률은 거의 뭐 없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추울 때 왠지 더 잘 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뭐, 들긴 한데.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카본의 수명이 궁금해요. 네. 왜냐면 뭐 많이 타시는 분들은 그 카본 자전거 한번 사서 뭐 진짜 1년에 1만 2만씩 타시는 분도 있고 그 5년 타면은 그 카본 자전거 10만을 탄 거거든요. 차도 네네. 10만 타면 폐차하는데 자전거를 카본으로 만드는 그 자전거를 10만 네. 타는데 이게 반용고로 사용이 가능한 건지. 근데 이렇게 보면 나 20년 타도 멀쩡해요. 뭐 얼마 탔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신 분들도 있고. 근데 뭐 오래돼서 카본이 문제가 됐다는 건 못 봤는데 이제 수명이 얼마 정도를 닿아야 될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동호인 기준으로 1년에 한 10,000km 타신다. 네네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평생 타셔도 될 것 같고요. 평생? 네. 평생 그럼 평생 1년 만 킬로 100년 타면 100km인데 뭐 그 정도는 전혀 문제 없다? 네네,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일단 이제 뭐 수명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쵸. 뭐 저희한테도 문의도 많이 오시는데 자전거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소재 뭐 많지는 않지만 알루미늄에서 이제 카본 소재를 넘어오면서 뭐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그럴 수 있겠는데 자전거 업체들이 판매를 하는 게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렇겠죠. 수명이 너무 예전 같으면 알루미늄 같은 너무 오래 가서 네네. 녹도 쓸고 그죠. 이게 막 이래야 돼. 그렇죠. 용접부에 좀 뜯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죠. 이제 자전거 사놓고 알루미늄은 한 3년 집에 그냥 박아놓고 있으면 다음에 녹도 쓸고 하니까 그쵸. 또 바꾸고 하는데 카본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변화가 너무 없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한데 계속 뭔가 이제 호환이 안 되도록 림에서 디스크가 넘어가듯이 뭐 계속 뭐 새로운 걸 개발을 하면서 뭐 형태는 그대로지만 사람들이 구매욕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지오메트리와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나 뭐 이런 강도는 그대로인데 네네. 이 들어가는 다른 것들을 변경을 그렇죠. 해서 또 구매 욕구를 그렇죠. 건드린다. 네네. 카본으로 인해서 뭔가 더 여기서 발전을 하거나 엄청나게 좋아질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또 방법이 네. 그렇구나. 나도 영상을 좀 안 했던 걸 좀 하고 보고 싶게 만들어야 되겠네. 왜냐면 저희 쪽에 막 20년 전에 그 당시에 카본 자전거를 타셨던 분이 한 20년 전 제품을 제 쪽으로 리폼을 예전에 의뢰를 해주시고 하세요. 20년 전의 네네. 제품을.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였겠죠 아마. 이제 그런 제품도 새롭게 도색을 싹 해놓으면 너무 새 자전거 깨끗하게 사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요? 수명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카본 자전거 무게 제한이 꽤나 많잖아요. 네네. 보통 제가 다른 자전거 메이커들 보면 거의 100kg에서 110kg를 안전 무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그 이상 버티긴 하겠지만 네네. 그러면 이제 한 100kg 이상 나가는 라이더들이 카본 자전거를 탔을 때 뭐 큰 문제가 솔직히 있을 거예요. 주변에 뭐 그렇게 타시는 분도 많은데. 뭐 저는 전혀 문제 없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자전거 설계를 할 때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하중에 한 곱하기 3 정도의
설계를 해서 제작이 됩니다. 그럼 이게 제한이 100km면 솔직히 네네. 한 2, 300까지 충분히 네네, 버티게 버틸 수 만들어낸다. 있도록 설계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100km인 분이 라이딩을 할 때 굉장히 강한 토크가 가해질 거란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충분히 그걸 버틸 수 있는 하중을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또한 뭐 휠 같은 경우에는 무게 제한을 두는 이유 자체가 뭐 스포크라든지 다른 부속품들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카본 스포크다 보니. 네네. 네. 그리고 다른 스틸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속품들이 버티지 못하는 거고 실질적인 카본이 버틸 수 있는 힘은 그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본.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시는 이 할로스 휠도 카본 그 스포크잖아요. 네네. 그 휠은 몇 킬로까지 버티나요? 저희가 이제 130kg 원래 이제 제조사에서는 130kg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실제 상황은 워낙 다양한 그쵸, 변수가 있다 그쵸. 보니까 라이더 체중은 한 110에서 120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제조사는 130kg. 네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130 이상 버틸 수 있게 설계는 되어 있다. 네네. 하지만 모든 어떤 조건이 생길지 모르니 그렇죠. 노면이 안 좋거나 뭐 네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그렇죠. 있을 수 있어 파손이 될 수 있으니 네네. 그 정도 권장을 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원래 뭐 이제 몸무게 많이 나가시는 분은 자전거 타면서 살 빼시면 돼요. 그게 그렇죠. 무서우면 네. 살 빼는 게 건강 챙기고 안전성 올라가고 제일 좋은 거니까. 맞습니다. 예. 카본 온사도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800이 있고 1000이 있고 이런 게 네네. 있는데 제가 뭐 설계에 관련해서 이제 제 소재에 대해서는 잠시 좀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자전거 제작하는 데는 그 T사의 T700이나 T800 소재를 네네. 되게 많이 쓰도록 네.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너무 고탄성도 아니고 뭐 적당한 강성과 유자성, 뭐 무게라든지 그럼 숫자 올라갈수록 탄성이 좋은 거예요? 되게 고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이제 되게 피로도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고탄성이 될수록 이게 노면의 진동이라든지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네. 되게 이제 몸의 피로도가 더 많이 올 수 있고 탄성이 너무 좋아서. 네네. 그래서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T1100 뭐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네, 맞아요. 저희가 수리를 해봤을 때는 내부 소재를 보면 거의 다 T700, T800 소재를 쓰고 외부 표면에만 뭐 1K를 그러니까 카본 무늬를 내기 위해서 네네. 안 그런 데도 있겠지만 네네. 대부분은 메인은 T800대가 네네. 들어가고 뭐 단방향으로 UD 원단을 다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본이라고 하면 이제 3K 무늬를 제일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네네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외부 표면에 이제 무늬를 나타내기 위한 마지막만 네, 씌우는 마감 거네요.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BB 쪽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는 단방향만 설계를 하지 않고 뭐 양방향으로 뭐 그런 소재를 넣기는 하는데 실제 이제 그 소재를 뭐 전체로 3K 가지고 전체 프레임 만들기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요즘에는 이게 그 카본에 700, 1000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본인 메이커 카본으로 그렇죠. 되게 많이 네네.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네. 그럼 그런 기본적인 카본을 사용을 한 거를 자기들이 뭔가 추가를 했다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고유 브랜드만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는 없긴 한데 뭐 T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OCL 뭐 1000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표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만의 뭐 카본을 썼다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뭐 자체적으로 뭐 매기는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원래는 정확히 알려면 그걸 또 물어봐야 되는 그쪽에. 그거를 저희가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다 벗겨내서 카본을 본다고 한들 이게 어떤 소재가 쓰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중기함에 카본 T가 뭐 700, 800이 들어갔다. 네네. 기함에 1000이 들어갔다. 네네. 했을 때 실제적으로 똑같은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다면 사용자가 탔을 때 큰 차이는 거의 못 느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1000이라는 T사의 T1000이라는 원단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자 그렇게 만든 경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경험 우선상으로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 외부 뭐 표면 처리를 위해서 뭐 1K를 뭐 감는다든지 뭐 3K를 한다든지 그런 걸 봤지만 내부에 뭔가 그런 걸 했는 건 저희가 그럼 그런 카본을 다른 소재를 쓰면 프레임의 무게 차이가 좀 나나요? 일단 무게 차이도 카본 소재에 따른 무게 차이가 줄일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고요. 그 같은 카본이라도 결국 그 업체에 이제 그동안 뭐 축적된 지오메트리라든지 노하우 설계에 관련돼서 뭐 이 업체는 이런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설계를 해서 뭐 이쪽 부위를 훨씬 더 적은 카본 양으로 무게를 줄인다든지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기함과 기함 프레임에
이런 카본적인 차이는 크게 없을 네네. 확률이 높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게 차이가 약간 나는 거는 이제 그 기술로 어떻게 네. 해서 약간 나지만 그 무게가 그만큼의 내가 금액을 들인 만큼의 무게 차이가 그렇죠. 나진 않거든요. 네네, 보면 맞습니다. 중량이. 네, 뭐 자전거가 다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카본 소재를 어떤 걸 썼냐 해서 무게를 확 줄일 수 있는 거는 크게 뭐 미비하고요. 근데 휠은요? 그 휠은 좀 무게 차이도 좀 나고. 휠도 마찬가지입니다. 휠도. 휠도 이제 저희가 림 자체를 만들어냈을 때는 무게 차가 보면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부속품을 썼냐에 따라 이제 무게 차가 또 많이 날 거고요. 림을 만들 때도 네네. 다 비슷비슷한 카본을 네네. 사용을 해서 네네. 만들어내는데 네네. 그 림을 어떻게 적층하느냐, 그죠. 아니면 뭐 그 접착제인 에폭시 같은 거를 또 어떻게 잘 네네.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승질이 달라지는 거지. 네네, 그죠. 뭐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뭐 라이트웨이트 같은 뭐 소재의 그쵸, 예. 핸드메이드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가볍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제품은 그 회사의 이제 설계 노하우가 있는 거지. 카본의 차이는 크게 없을 네네, 것이다. 카본 차이를 가지고 무게를 그렇게 많이 다운시키기는 어렵다고. 그러면 그 카본의 종류도 있는데 카본에 그 들어가는 에폭시 접착제도 종류가 있나요? 네, 뭐 너무 많아서 이 부분에서. 그것도 그러면 어떻게 그 회사의 노하우에 어떤 소재를 쓰냐에 따라서 열에 강하고. 꼭 그렇진 않고요.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프리프레그라는 시트를 이제 뭐 T사 제품을 많이 T700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소재를 가지고 거의 대부분 이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수지 함침량이 뭐 몇 퍼센트 한 30% 이상 정도 그렇게 이제 함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가지고 어떤 뭐 소재를 이렇게 에폭시를 바꾸고 뭐 그런 케이스는 물론 그 회사에 좀 노하우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따른 뭐 뭔가 좀 드라마틱한 수치가 변화가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말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들이 뭐 입문급, 중기암, 기암 뭐 이런 게 하면서 이제 카본 재질이 뭐고 에폭시가 어쩌고 뭐 열병인 강도가 어쩌고 경도가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입문급이랑 기암은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네네, 뭐 중기암, 기암 정도의 그에서는 정말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을 네네. 것이다. 뭐 일정 부분이 올라가면 결국 그 회사의 설계와 뭐 그 회사의 제조 노하우에 따른 이제 차이점이지 소재에 대한 차이점은 되게 크지 않다고 보시면 그러면 지금 자전거에 대부분 카본이잖아요. 네. 저희 뭐 페달, 뭐 디스크, 구동계 뭐 이런 거 빼고는 지금 거의 다 카본인데 네네. 어떤 건 카본을 사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일단 뭐 금속 쪽 마찰에 네. 있는 뭐 스프라켓이나 네. 뭐 체인 이런 쪽은 이제 왜냐면 마모가 카본 같은 게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시고 그 외적인 부분은 지금 사실 시중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카본이 다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룹셋도 보면 캄파 같은 경우에는 다 올 카본으로 다 네네, 그렇습니다. 들어가니까. 근데 그런 부분 그룹셋 같은 경우도 카본을 했을 때 이제 추후에 막 낙차라든지 뭐 넘어질 때 파손이 조금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나마 지금 아직까지 많이 이제 이렇게 안 넘어온 게 카본 크랭크인 것 같아요. 예전에 한때 카본 크랭크가 되게 유행했었죠. 했었는데 지금 다시 또 알루미늄 크랭크를 또 많이 또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 체인 빼고는 뭐 브레이크랑 체인 빼고는 다 카본 해야 되는 네네, 거네요. 그렇죠. 아, 요즘 뭐 어쩐지 QR도 뭐 이렇게 보니까 경량 카본 뭐 네. 해가지고 나오던데. 그러면 좋은 카본과 안 좋은 카본의 차이가 뭔가요? 아까 말씀하신 T 뭐 200, 300, 700, 800, 1000 뭐 네네. 이렇게 있는데 일단 그런 그 등급에 따른 차이는 없을 거고요. 이게 좋다 나쁘다고 표기할 수 있는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T700, 뭐 T1100 이런 거는 이제 뭐 탄성과 뭐 그런 수치를 나타내는 거지 이게 좋은 카본, 안 좋은 카본의 차이점은 아니고요. 자전거 쪽에서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T사의 카본이 뭐 대부분 다 쓰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이제 좋은 카본이라고 하면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수치가 좀 일정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물질성 자체가. 카본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니고 네네. 똑같은 T사의 카본을 많이 쓰는데 그 700대 800대 카본을 쓰면서 어떤 에폭시를 쓰고 네네. 이 원사를 어떻게 겹칠 것이고 어디 부위에 더 많이 붙이고 네네. 하는 이게 기술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술인 겁니다. 카본이 좋고 나쁘고는 크게 없다. 카본이 좋고 나쁘고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단지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T사 제품 같은 경우에 물질이 테스트하면 동일하게 딱 성향이 나오는데 뭐 이웃나라 제품 뭐 알리에서 네네. 구매를 하신다든지 뭐 이웃나라 제품들의 카본 이제 원사를 간혹 사용하다 보면 이 테스트 수치가 너무 들쑥날쑥한 거예요. 물질. 일정하지가 않고. 네네. 이제 그런 제품들이 추후에 이제 뭐
알리에 구매하셨다가 뭐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알리에서 이제 뭐 짭이나 네네. 뭐 이름 있는 저기 중국 회사 제품들 말고 네네. 그냥 다 벤치마킹을 했던 이런 네네. 제품들을 샀을 때 네네. 프레임을 사거나 이러면 네. 문제가 되겠네요. 그 친구들이 어떤 카본을 썼는지도 모를 뿐더러 그죠. 그거를 알 수가 없죠. 그런 다른 자전거 제조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도 없을 뿐더러 그냥 네. 똑같은 지오메트리에다가 카본만 측정하고 에폭시가 네네.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혹시 뭐 중국산 뭘 제품을 샀는데 문제가 됐던 뭐 그런 노하우 뭐 있나요? 에피소드? 제가 리페어를 뭐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요. 네. 일단 그 알리에서 구매하신 분들은 네네. 리페어 가격을 들으시면 별로 안 하겠지. 기본적으로 네. 예, 그렇고요. 오히려 저희한테 그런 걸 되게 많이 물어보신 것 같아요. 슈퍼팀이 예전에 이제 지금도 알리에서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네. 제품들이 있지만 알리 제품을 파는 거랑 한국에서 판매하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시거든요. 근데 슈퍼팀 또한 저희가 이제 철저한 좀 품질 관리를 ODM 생산을 하게 되거든요. 저희가 직접 원단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온 제품에 관해서는 저희가 품질 보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접 원단을 납품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설계 그리고 저희가 실제 뭐 설계라든지 문제가 되면 저희 휠을 다 잘라서 단면 촬영해서 직접 이제 분석을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AS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점이지 않나. 그 알리를 샀을 때 그냥 뭐 그거는 소비자의 좀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아니 상황인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알리 프레임 이렇게 와서 잘라 보신 적 있나요 혹시? 프레임은 잘라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알리 휠이 왔는데 네네. 휠을 잘랐을 때 기본적으로 정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휠과 이 휠의 카본이 어떤 차이 정도가 있나요?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육안으로는 네네. 확인이 안 돼요. 네네. 이 내부에 어떤 회사의 카본을 썼는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확인이.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네요. 네네. 뭐 반대로 얘기하면 메이저 브랜드가 뭐 어떤 카본을 썼다고 하지만 그걸 안 썼을 수도 모르네. 그렇죠.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품질 그렇죠. 때문에 품질 보증을 예, 어쨌든 다 하고 예. 안정성을 다 가지고 있는 네네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알리에 있는 카본을 써도 되는지에 대한 건 좀 캐스천이네요. 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좀 검증된 그 셀러들이 판매하는 그렇죠. 그런 제품 자기들 이름 메이커 내세우고 네네. 판매하는 데들은 네네.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죠. 그리고 공장 규모가 굉장히 OEM을 많이 하는 제품들은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T사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일단 T사 제품 같은 경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항공 소재에 거의 다 T사 제품을 사용하게 돼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이 T사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육안으로 확인 안 되니까 뭐 그 그죠. 사람 믿을 수도 알 수가 없으니까 없죠. 예. 이름 있는 셀러들은 네네. 불안은 치지 않았을 것이다. 네네. 뭐 그러니까 뭐 그 친구의 뭐 양심에 맡기고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자덕들이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카본이 어디까지 경량이 가능할까요? 지금 뭐 에이토스 같은 디스크 모델이 6kg 후반대 뭐 이렇게까지 가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UCI 규정 때문에 무게를 더 못 내리지만 정말 이 카본으로 이제 다 해가지고 무게를 끝까지 내린다면 본부장이 보셨을 때는 몇 킬로까지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한 80kg에서 100kg까지 버틸 수 있다. 80kg에서 100kg요. 네, 무게 총 무게를 그러면 경량을 몇 킬로까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kg대가 맥스지 않을까. 5kg대까지도 내려갈 수 네, 있다. 뭐 6kg 지금 현재 뭐 6kg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보다는 다른 파츠 부분에서 무게를 뭐 초경량화를 시키는 게 뭐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뭐 6kg 뭐 간혹 뭐 6kg대 자전거를 만드신 분들이 보이긴 보이시더라고요. 돈 많이 들여가지고 네. 하시는 분도 있지. 근데 뭐 더 프레임을 지금 더 가볍게 경량화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건 제조사들도 더 이상 좀 의미가 없는 상황이지 않나 좀 그렇게 보이죠. 뭐 안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저 오늘 정말 카본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고요. 이제 카본이 이제 저도 뭔가 이런 네네. 게 카본이구나, 이래서 카본을 쓰는구나를 알게 됐는데 오늘 이제 카본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이 카본이 중기함과 기함의 이런 퍼포먼스 차이가 크게 없을 것이다. 네네. 라는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고 카본을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그건 뭐라고 표현하시고 싶습니까?
뭐 현존하는 좀 최첨단 소재이지 않을까. 최첨단의 네, 소재이다. 뭐 카본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사용량이 한 10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100%요? 세계, 예, 전 세계 회사도 카본. 100% 성장하고 있나요? 아 아직까지는 좀 예, 좀 힘드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올해 이제 뭐 저희가 신제품 할루스 때문에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또 작년보다 훨씬 좋은 뭐 성장을 하고 있지만 카본 같은 경우 소재 성장률이 지금 뭐 전 세계 사용량은 100%씩 매년 는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엄청난 게 올라가고 있네요. 네네. 근데 이제 문제가 추후에 이제 재활용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 많은 회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아, 재활용을. 네네. 리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그쵸. 많은, 왜냐면 저희 또한 이제 그런 부분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은 카본을 관리는 제가 오늘 얘기 들었을 때 마지막으로 카본 관리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네, 뭐 그냥 잘 닦고 타시면 됩니다. 그쵸. 이거 뭐 내 몸이 중요한 거지 네네. 카본이 중요한 건 아닌데 네네, 그렇습니다. 카본의 관리는 크게 필요 없고 대신에 휠에 어떤 카본의 충격을 받았을 때는 웬만하면 수리해서 사용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네, 그렇습니다. 프레임은 크게 문제가 크게 없다. 문제는 반파가 없을 돼도 선수 출신 20년을 썼는데도 네. 크게 문제가 그 없는 대신 거 이제 같아요.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에서 검증된 업체에서 네. 수리를 받는 게 좋겠다. 네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전거를 타면서 맨날 카본 자전거, 카본 좋아, 카본 비싸라고 얘기하면서 왜 카본이 좋은지, 왜 카본이 비싼지, 카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고 카본이라서 그냥 타시는 네네.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카본의 기본적인 지식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하고 회사에 한마디 하십시오. 네, 뭐, 짧게 해주세요. 길게 하면 제가 다 편집해버려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저희 뭐 JS 컨버지트는 이제 카본 회사이기도 하면서 자전거 좀 많은 지금 휠이라든지 엑스플로버 같은 제품들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희 회사 잠시 이제 신제품을 좀 뒤에 보신 대로 할루스 제품이 저희가 이제 올해 대히트를 치고 있다 보니 많은 좀 관심과 그 사랑을 데이트의 제1동무신 아니에요? 아우 당연하죠. 드론님 광고 이후로 그냥 폭발적으로 뭐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뭐 광고주 분들도 드론님 영상을 항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